푸르른 동해바다 위에 길게 뻗어있는 섬 울릉도. 그곳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작은 섬이 하나 있다. 짙푸른 바다 위에 동그만히 솟아있는 아담한 섬 죽도. 섬 주변에는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림 같은 집 한 채.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 아버님 접니다. 지금 배 출발했는데요. 케이블카 좀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 5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예. 죽도에 사는 부자를 만나러 가는 길, 울릉도에 사는 사위와 동행을 했다. 먼 발치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선착장은 외부 세계와 죽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올해 65의 김길철 씨. 이 섬에 살고 있는 단 2사람 중 한 사람이다. 사위는 부식거리며 생필품을 전해드리러 오는 길이었다.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나가 장을 보긴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사위에게 부탁을 한다. 사위가 매번 고생이다. 케이블카를 놓기 전까지는 직접 짐을 짊어지고 이 계단을 올랐었는데 케이블카가 생겨 조금이나마 고생을 덜었다. 절벽을 오르면 한켠으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그래서 섬 이름도 죽도다. 배 타기 조금 하던가요? 예, 괜찮던데요. 순박한 시골 청년인 아들 유곤 씨. 외딴 섬 죽도에 사는 또 한 사람이다. 여기가 아버지 집인가요? 예. 그걸 이쁘게 지어놓으셨어요? 외딴 섬에 단둘이 살지만 부자는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산다. 개 2마리도 이 섬의 식구다.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 죽도. 그 안엔 또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이 있다. 집 주변의 정원은 부자가 직접 가꾼 것이다. 정원 관리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없는데 아름다운 정원은 부지런한 부자의 작품이다. 그 꽃밭 쪽 가꾸면요, 심심한 것 좀 달래고 재밌잖아요. 그에 계절 따라 시간을 흐르면서 자꾸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지고 그런 재미.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의 눈여겨도 되고. 섬에 살면서도 이렇게 꾸며놓고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 걸 하는 그런 거 이러고. 남자 2사람이 섬에 산다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럴수록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은 부자. 짬날 때마다 정성껏 정원 관리를 한다. 한여름 뜨거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부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자는 섬에서 더덕 농사를 짓고 산다. 내년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퇴비를 모으고 있는 2사람.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해버려야 한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궈 놓은 땅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 아버님 뜨겁지 않으세요? 뭐안 뜨거워? 뜨겁죠? 뜨거워. 그것도 바닷바람이 하니까 좀 바람이 부니까 덜 뜨겁구만. 바람이 부니까. 이거 좀 선선할 때 하시죠. 이때 해버려야 돼. 이때 해놔버려야 돼. 그런 생각하고 계속 미루면 일이 안 돼. 농사일이라는 것은 딱 사계절 있잖아, 사계가. 그럼 그것도 그때 마차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 여러 개 이래가 또 하루 쉬고 이래 버리면 자꾸 일이 처리면 농사일이 못 해먹어.
부지런해서 부지런하게. 해가 뜨거워 밭일을 못하는 낮 시간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집안일을 하기 전에는 발전기를 돌린다. 아, 이게 발전기인가 보죠? 발전기. 발전기. 비상용으로 2대. 한 대보다 넣으면 아들이 간대. 비상용 2대. 이걸로 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전기. 근데 이제 돈을 주는데 기름값이 많이 나가죠. 기름값. 기름도 문제가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싣고 오는 그게 힘들고 배로 다시 가야 되니까 마음 좀 아픈데. 섬에서는 전기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기름으로 돌리는 발전기. 기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집안일을 할 때나 밤 시간에 잠깐씩 틀어서 쓴다. 어디 섬 생활에 불편한 게 전기뿐이겠는가. 섬에서는 물도 나지 않는다. 이 통들은 뭐예요? 빗물 가는 거 빗물요. 이렇게 빗물을 받아 빨래며 청소도 하고 직접 정화해 먹는 물로도 쓴다. 뭐 하시려고요? 예? 뭐 하시려고? 이게 뭐 빗물요. 이불 빨래 하나 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 발전기를 돌려 양수기를 틀고 양수기를 이용해 빗물을 욕실까지 끌어올린다. 이 섬에 아버지와 아들 단 둘뿐이니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아들은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하셔야 돼요. 성길이 급해가지고 성길이 급해가지고 발전기도 일단 돌아갈 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발전기 돌릴 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전기 쓸 일 있으면 그 시간에 전기를 쓸 때 이용해야 되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 그게 몸이 배기하고 하고 뛰어자고. 잠깐 동안 발전기를 돌릴 때 전기를 이용하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집안일을 거들고 싶어도 아들은 한사코 말린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일을 하느라 잠시 동안 잊었던 적적함이 밀려온다. 그래도 울릉도에 나가면 친구도 있고 외손자도 있어 위안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울릉도 뭐 그래가지고 뭐 볼이 같은 거볼 것도 없네. 볼기 있으면은 기상기 아프면은 아주 마음대로 모이지지. 부두에 넘치는 파도를 보니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오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죽도에 살아왔다. 우연히 죽도에 관광 왔다가 눌러 앉았다. 그땐 계단이 없어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모든 생활이 불편했다. 그래도 섬에 3가구가 살고 있어 사람 사는 맛이 났었는데 하나 둘 섬을 빠져나가 결국 유곤시내만 남았다. 그래도 섬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는데 3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들 유곤 씨와 아버지만이 남았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지로 나가고 장남인 유곤 씨가 혼자 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 이거 이게 동남아 싱가포르가 있지. 이거 제주도. 멋쟁이셨네요. 어머니는 버섯을 따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지셨다.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다.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36 노총각 유곤 씨. 잊어버릴 것 같아.
한 2년간은 그냥 농촌에 넣어놓고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뭘 뻔뻔도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엄마 생각하고 계속 눈물나요. 너무 또 고생하시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고생한 만큼 이제 또뭐 옆에 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고생하고 이 집만 채워놓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면 유곤 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다.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오징어잡이 배들.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을 할 수 없어 여기 오기 시작했다. 저 있잖아요. 오징어 잡는 집어던기 밝히는 그 불이 뭔가를 뭐 나쁜 거를 태워줄 것 같은 거. 불태가 날아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보시죠. 그러니까 좀. 며칠 전 내려놓은 통발을 건지러 내려가는 길. 오늘은 어떤 고기가 잡혔을까. 이런 작은 기대감에서 행복을 느낀다. 뭐야? 오! 오! 우와! 우와! 끄덕끄덕. 많이 들어왔네. 예, 많이 들었어. 이거는. 이 정도면 오늘 멋진 점심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 절벽 쪽에 던져놓은 투망에는 고기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걸어오는 아들. 고기를 보고 좋아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하다.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어도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집이다. 그래도 오늘은 또 몇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힘은 안 드는데 기분은 조금 좀 힘들지만 오늘 좋은데요. 너무 잡았으니까. 집에 올라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봉지를 건네는 아들. 오, 이거 공들었네 오, 이거 장난 거네. 한 냄비 좋다. 아버지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야, 반스만이요. 뒤에는 말이야. 좀 바꿔주세요. 매운탕. 다시 불러봐라. 특별한 음식을 할 때면 늘 울릉도에 사는 여동생의 도움을 받는다. 소금 소금, 후추, 알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3년째 아버지 밥을 해드린 유곤 씨.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든다. 그런데도 음식을 할 때면 꼭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다. 김치고 뭐고 그쪽에서 담아서 주니까 하루라도 해만 할 때마다 동생한테 물어봐요. 내 동생한테. 네. 항상 그냥 물어봐 어떻게 하냐고. 동생 음식하고 아버님 입맛하고 맞으니까.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끼니마다 새밥을 지어 식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 아버지를 위한 것이니 아버지 입맛에 맞게 하려 애쓴다. 맛있게 보입니까? 어따 이제 고춧가루 좀 대고. 그래서 아버지의 참견이 싫지 않다. 잡는겨. 조금 전에 아까 그 된장만 했지만. 난 괜찮은데.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매운탕. 네. 이제 한 맛보소. 시원한가? 어때요? 또 하나 맞는겨? 에? 됐다. 국물 시원하네. 예. 그럼 아버지 뭐야? 무구증 의심을 나한테 이야기가 내가 말하지만 해드릴게요. 예? 거기 좋네. 아들내미가 아직도 때려가 잡았는데 그래 맛있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사니 날이 갈수록 애교도 늘어간다. 이제 2시 되가 나가자고 밭에요. 아버지 안 편한겨? 주무시죠? 아? 나좀 이따가 좀 이따가 갈란데. 새벽 5시부터 쉴 틈 없이 움직이니 점심을 먹고 나면 피곤하다. 졸리면 그냥 주무시고 아버지만. 우리 방금 그래 미리 이야기하나요? 야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처음에 갑자기 없어져 놓으면 그렇게 하시잖아. 외딴 섬에 단 2사람, 어느 누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항상 이야기해. 그렇잖아. 둘 있는데 항상 없어져 갑자기 사고 다니까.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뒤부터 생긴 버릇이다. 아들은 금세 잠이 들었다. 식구는 만만케 뭐 이것저것 하지만은 그래도 자가 야이를 바꾼다고 제가 고생하고 있는데 자 보기 자도 좀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죠. 아들인데도 좀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아무리 아들은 그런 마음이 그러지. 하지만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이 터전을 아버지는 쉽게 떠날 수가 없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집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뭐예요? 콩새. 죽었어요? 예, 이거 날아가지고 꽉. 지금 정신 없어 보니까. 예, 정신 없어. 이 죽을 것 같은데. 집을 새로 지은 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일이 잦다. 살려야 돼. 새들이 자꾸 죽는 것이 마음 아픈 유곤 씨. 유리에 그 씨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입을 벌린 채 꼼짝을 못한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 예, 이러다가 날아가지 싶어요. 저기 눈이 뭐 흐릿하더라. 자꾸 이 정신 차리게 이 만지고 해줘야 돼. 자꾸 만지고 자꾸 예,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돼. 입 다물어. 정성이 통한 것일까? 간다. 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사하겠다. 잠시라도 새를 통해 무료함을 잇는 아들. 새가 살아서 날아가니 기분까지 좋아졌다. 뭔가 저 아주 움직였어요. 대형 유리에 부딪히면은 거의 한 70%는 다 죽어가는데 살아가네.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뭔가 좋은 소식. 응? 여보세요? 예.
몇 명 왔는데? 어? 몇 명 왔는데? 두 사람만이 있던 조용한 섬에 배가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36의 아들 유곤 씨. 손님, 손님. 밭일을 하던 아버지도 급하게 집으로 향하고 배는 이미 부두에 도착했다. 5일 만에 보는 외지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제가 주시면 잘하거든요. 아까 그 배만 누르면은 바빠요. 그리고 또 얘기도 들으면 반갑고. 그렇지 뭐 주위권 내리면 한 5일이나 6일 만에 처음 보면은 반갑잖아요. 뭐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올까? 또 초각이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를 오늘 주는가? 일하시다가 관광객 온다고 또 부랴부랴 올라오죠. 그또 손이 많기나 덜기나 되든 안 되든 또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외지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기분이 들떠 있는데 오늘따라 노총각 유곤 씨 가슴 설레게 아가씨들이 들어왔다. 잘한대요. 예? 뭐 시간이 몇인데 뭐 그래. 아까 물 잠근 어떻게 했어요? 아 근데 문제 없어 그걸 알았다 가지. 머리 급하게. 숙자가 실리신가 보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바깥 세상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 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돈을 돈 돼요. 아니 맞아.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냥 뭐 처음 얼마 처음 나 반갑고. 예? 예. 어디 가시려고? 예? 어디 가시려고?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아들. 예, 작아요. 예, 작아요. 섬에서 다닐 때는 경운기를 끌고 다닌다. 마치 산속 숲길처럼 나무가 우거진 곳. 유곤 씨네가 심어놓은 옥수수밭도 있다. 이 길을 지나면 유곤 씨가 하루에 한 번씩 장 보러 가는 곳이 있다. 유곤 씨와 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텃밭이다. 이리로 이제 장 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 싱싱하잖아. 약도 안 치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의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오면 주려고 가꿔놓은 텃밭이다. 어머니 대신 아들 유곤 씨가 매년 봄 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꾼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됐다. 바로 먹었어요? 어우 참. 이거 안 닦은데요. 맛있네요. 필요할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와 야채를 따간다. 좀 더 싱싱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다. 자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한 차례 왔다 가면 더 쓸쓸해진다. 아니 말고 이 잡는 거요. 피부가 얇게 피부가 얇게 돼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집안에 늘 있으면 일인지 몰랐어. 맨날 첫날 밖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바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님 피부를 이래갖고 이제 이래가 계속 대배가 이제 드리잖아요. 맞았어요. 그래야 저 섬에 나오면 그래도 정부나 그래 하시잖아 사람들이. 야? 도마도 먹고 젊은지 뭐. 온 밭에 도마도 다 심어. 아, 아들의 너스레에 아버지도 미소를 짓는다. 이번엔 음악까지 틀어 분위기를 잡아본다. 아무도 없는데 음악을 드세요. 그 저가 있잖아요. 저하고 앞에 뭐 나무들 꽃들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적자물 좀 섬의 적자물 달래줄까 싶어가 제가 탁 음악 들어요. 괜찮잖아요. 또 밖에 나 의자 앉아 있으면 또 마음이 이래도 되고 음악 자체가 예, 좋죠. 밖에 앉아 있으면 저. 언제 또 날씨가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 배가 다닐 때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 돼지고기. 뭐더라? 그저뭐 김. 김하고 울릉도로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늘 아버지께 맡긴다. 바깥 바람도 쐬고 친구분들 만나 기분 전환도 하시라는 아들의 배려다. 오늘 밤 아버지는 울릉도 딸네 집에서 잔다. 하룻밤이지만 아들은 이 섬에 혼자 남는다. 그동안 밭일이 바빠 통 나가질 못했는데 오랜만에 울릉도에 간다. 아들은 배가 떠날 때까지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다. 혼자 있어 본 사람만이 그 큰 섬에 혼자 남은 사람의 심정을 안다. 아들을 혼자 두고 나올 때면 아버지도 마음이 편치 않다. 섬이지만 울릉도는 번화하다. 죽도에 있다가 나오면 큰 도시에 나온 것만 같다. 아버지가 울릉도에 오면 늘 사위가 차로 마중을 나온다. 욕본다. 내가 이거 녹으면 내일 와야 돼. 또 시가죠. 말은 안 해도 바쁜 시간 쪽에 나와주는 사위가 고맙다. 이제 아버님 식사 먼저 하러 가셔야지. 둘째 딸은 울릉도에서 그릇 가게를 하고 있다. 저게 박스에 감자하고 고추하고 그 뭐야 그 시나몬 달는 거 하고 들었다. 바로 캔 감자며 파를 싸운 아버지, 밑반찬이며 김치를 챙겨주는 착한 딸이다. 이게 몇 대인가? 네 컵이요. 요거 말고는 뭐 장거리 저뭐 이거 부식 사람 적어줬는데 요거 그대로 싸면 돼. 발전기가 돌아갈 때 잠깐씩만 냉장고를 돌리니 김치며 밑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갈 수도 없다. 그래서 수시로 조금씩 반찬을 해드린다. 밑반찬은 종류는 지금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밑반찬 뭐 새우 그거 뭐 맹태 창랑 같은 거 이런 거 정하고. 됐어. 부추김치, 띄어김치, 물김치, 청란. 그래. 다. 그래. 그러면 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안동고등 아니다. 그 두 손만 따고. 아 지금 냉장고 돌리네. 그저 야채집에 뭐 몇시 한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고만 사면 야채 또 배워서 또 사다. 반찬거리를 일일이 신경 써주는 둘째 딸. 같이 살진 않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드리고 있다. 그래 죽도 아버님하고 아드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네. 다 고생이지. 내가 그 나와버려야 돼.
나와요. 나 앞으로 자 고체가 간식이지. 왜 못 나오세요? 이거 그 녹았다 그니 이게 숫자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얼마 정들었겠어요. 오빠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원 계속 꾸미고 나무 심고 뭐 꽃 심고 집을 계속 이렇게 다듬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섬세한 딸만은 못하다. 염색을 해도 덜어 보이는 흰머리며 흰 눈썹은 울릉도 나올 때마다 딸이 뽑아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아닌데요. 예. 예, 죽도입니다. 잘못된 전화도 오네요. 아유, 저. 하고 뭐 안내. 관광 안내 주냐고 저는. 근데 혼자 일찍해요. 저래 그 뭐야 잘못 걸리면 전화했으면요. 반갑잖아. 짜증나지 않아요? 안 하나요? 유곤 씨는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적고 있다.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고 섬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한다. 일기장이야? 일기장은 아닌데 그날 중도에 있던 거 그날 있었던 거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야. 뭐가 있었다 태풍 이런 거 그다음 뉴스 같은 거 중요한 사건 하고 내가 적어놓고 꽃핀 것까지 안 꽃이 필 때와 질 때 그리고 새가 섬을 찾아오는 시기까지 섬의 자연 현상에 대한 좋은 기록이다. 딱 20월가 당근가 비싸다. 괴로운 일이 지금 하루 종일 애가 좋고 우리 2000년 괴로운 일이 왜 없었나 말고 이렇게 놓고 있었더니만 더 적어놨나 보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많이 쓰세요? 예, 이거 당근 다 차요. 이제 그 술을 봤을 적에 보고 나가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반응이 안 좋고 내가 좋은데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고 이래 막 하고 앉아 차 있을 적에 그러잖아요. 36 노총각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결혼 문제다. 하도 괴로워하고 이승이랑 뭐지? 예, 선을 볼 때마다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아버님을 여기에 놔두고 혼자 나갈 수 있게 안 되죠. 그래요? 어이구 어떻게 혼자 이겠어요? 저 없으면은 생계 수단도 안 될 거다 보니까 아버님 뭐 하시겠어요? 뭐 혼자서 뭐 의무대로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네. 아이고 어쩌고 은하게 그 말도 안 해서 가신 아버지가 저랑 같이 떠나야지.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우리 빗물 받는 자리요. 이거 섬에는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 쓴다. 비가 오면 이곳으로 빗물이 흘러 물 저장고로 이어진다. 깨끗한 빗물을 받으려면 비가 오기 전에 수로를 청소해 둬야 한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물이 귀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뭐예요? 여기는 뭐 들어온 물 내가 아니라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실 시간이 됐다.
반가움에 옥상에 올라가 들어오는 배를 지켜보는 아들. 반가운 아니다. 내 아들도 반가워 보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보인다. 누구야?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반가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울릉도에 사는 둘째 여동생과 구미에 사는 셋째 여동생이 조카들을 데리고 왔다. 덥다. 야, 야는 야 이스마다 담아가네. 오, 맛있겠다. 맛있겠지? 어. 응? 이걸 나겠나? 적적했던 섬에 갑자기 생기가 돈다. 할아버지 내 더워서 도시 못 살거나 한개 먹어야 되겠다. 돈 내고. 아 맞아.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며칠간 조카들이 와 있는다. 동생을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요? 3년 된 거고요. 3년 만에 왔는데. 3년 만에 오신 거예요? 네. 어린 조카가 예뻐 눈을 떼지 못하는 노총각 유곤 씨. 초등학교 4학년인 재우를 위해서는 그물 침대를 만들어준다. 손재주가 좋은 유곤 씨는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낸다. 울릉도에 사는 조카 재우를 그물 침대에 태워주는 자상한 삼촌 유곤 씨. 거기서. 밥 더 먹어. 어때? 좋아. 네, 나봐. 저봐, 밀어봐. 어느새 조카 대신 유곤 씨가 그물 침대에 누웠다. 혹시나 싶어 수박을 잘라보는데 여기는 뭐이가? 빨리 바쁘대리. 재우는 불러 들어가 안 되긴다 그냥. 할아버지 가진이. 가져오다 저거 부풀려 들라가. 할아버지 언니 가진이. 재우는 시무룩해져 있고 유곤 씨는 그런 재우가 귀여워 자꾸만 놀린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로 집안에 생기가 돈다. 그런데 그날 밤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터졌다. 물 다 빠졌구나. 철도 났네. 이제 물다 저 밑에 내려가라 그랬네. 물다 빠져 버렸어. 뭐가 잘못됐는지 저장고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바닥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언제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나. 그물 이빨이 들어있었는데 그. 그거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단기 안 내렸어. 무슨 차단기? 여기서 붕이 올라가 저에 물 올라가는 이 양수기인데 양수기 차단기 안 내는 게 그래. 그러니까 계속 물 올라지. 발등이 돌 때마다 물 올라가는 거지. 그럼 물을 다 쓴 거예요? 다 생겨야지 물 다 쎄버리지. 저에 물 땡겨서 물 넘쳐버리지 그래서. 아들의 실수다. 지난번 비 올 때 이 물을 물탱크로 올리고 빗물을 받으려고 양수기를 틀어놓았다. 그런데 잠그는 걸 깜빡한 것이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언제 오노? 비가 없다 이제. 비가 안 오면 3, 4일밖에는 버티지 못한다. 이 물이 오바이트가 저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화장실도 못 써 이제. 어떻게 아빠 우리? 이거 이 등급이면 이게 한 20달 되는 40년 넘게 섬에서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물이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아버지. 아들에게 화가 많이 난 눈치다. 오랜만에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왔는데 속도 상하고 자책감마저 드는 유곤 씨. 그러니 아버지도 대놓고 야단을 치지는 못하고 속이 탄다. 온 가족이 비상에 걸렸다. 물을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물 아끼세요. 모르지. 섬에서 나고 자란 여동생도 물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이거 못하고 그 금을 수도꼭지 물면 안 된다. 그또 삼성 물 하나지. 꼭 해라. 그래. 열심히. 시? 시 뒤에 가서 봐, 저 뒤에. 그래. 미치 갔어. 아침에 유건 씨 아침에 세수 못했나 봐요. 예? 얼굴이 세수 못하는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어린 조카가 또 사고를 쳤다. 좋기만 하던 삼촌이 화를 내니 금세 뾰루퉁해진 재우.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아쉬울 때다. 이만 아까운 물은 뭐에 단지게 넣어가지고. 아이고, 애들 더워서 그래. 그럼 막아야지. 아까 그러고 보니 연일 30도도 넘는 날씨에 선풍기도 없으니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다.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왔다. 이곳은 유곤 씨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 섬 주변이 절벽인데다 바로 깊은 바닷물이라 죽도엔 해수욕을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나마 이곳은 작은 수영장처럼 절벽 사이에 물이 고여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이다.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드니 아이들은 신이 났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이 난 건 재우. 아이들을 보느라 유곤 씨는 정신이 없다. 유곤 씨도 어린 조카처럼 바닷물에 뛰어들어 보고 물 때문에 오랜만에 온 조카들에게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는데 조카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니 유곤 씨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유곤 씨도 잠시 물 걱정을 잊고 아이들 마냥 신이 났다.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내색할 수도 없다. 괜히 가는 사람 마음만 아플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준다. 드세요 하고. 아버지 밥 잘 챙겨 드시고 입맛 없더라도 약밥 챙겨 드시세요. 그냥 일하지 마시고. 지금 수행하시고 아버지요. 전화 자주 할게요. 안쓰러움과 죄송스러움에 아버지를 꼭 안는 딸. 아버지는 애써 담담하다. 아버지 잘 부탁할게. 오빠 나한테. 물 때문에 마음 편히 쉬게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년 여름이나 돼야 볼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 파도가 세진다 싶더니 금세 비가 쏟아진다. 아들은 다시 바빠졌다. 집에 있는 물통이라는 물통은 다 꺼내 빗물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놓으면 빨래며 청소를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도 밖에 나와 서성인다.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물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리로 가는 건 안 되고 많이 와야 되거든.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와야 그런데 나가면.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세지고 있다. 아들은 더 바빠진다. 빗물로 수로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깨끗한 물을 오래도록 쓸 수가 있다. 이 구멍이 물 저장고로 연결되어 있다. 시원스레 물줄기는 저장고로 흘러든다. 마지막으로 물 저장고를 둘러본다. 비가 와도 잠시 비를 감상할 여유조차 없다.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이 안 하면 못 먹어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고생스러워도 내 같은 경우 이래 비만 이라고 이래 한다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예, 이래 고생스러워도 물을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이거는 고생이라고 이거는 행복하지. 행복한 고생. 다음 날 하루 동안 거세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 다시 섬에서의 일상이 시작된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배로 내보내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퇴비에 묻어두면 내년 농사에 좋은 거름이 된다. 아버지는 비에 젖은 더덕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몇 년간 정성 들여 키운 더덕이 그대로 못 쓰게 된다. 유곤 씨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얘부터 하자. 평소 섬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유곤 씨를 보러 친구들이 죽도로 왔다. 비싸. 친구들은 말은 비싸. 우리 말은 비싸. 소리 맞자. 낚시를 하기 위해 배를 빌려온 친구들 덕분에 죽도를 한 바퀴 도는 유곤 씨. 섬 안에만 있었지 섬 밖의 풍경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죽도의 기암절벽이 새삼 멋스럽다. 저기잖아. 괜찮아. 어디 보시네 지금. 한 친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준비해왔다. 절벽이 험난한 데다 물이 깊어 섬에 살면서도 수영은 배울 엄두도 못 냈다. 그래서 유곤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한다. 고기 잡을 자리를 찾느라 섬 주변을 도는 유곤 씨. 이곳에 살면서도 죽도의 절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이제 막 낚싯대를 들이우는 친구. 그런데 유곤 씨는 어느새 건져 올린다. 뺏겨 떠있다. 자. 미끼를 끼울 사이도 없이 고기를 건져 올리는 유곤 씨. 이런. 야, 아니 그 부티가 무슨 부티가? 친구들은 신기하기만 한 모양인데 유곤 씨는 신이 났다. 왜 따라 버린다니까? 좁은 바위 틈에서 고기는 쉴 새 없이 나온다. 또. 얘가 열만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뭔데 이렇게? 꺽두가 한마디 말하면 집에 집. 요 한 구두에 한 10마리씩 마을도 수마씩 들어있다고.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산 타고 일로 내려왔거든. 알고 보니 유곤 씨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다. 이거 주민들 있을 때 행하더라고. 어릴 때? 네, 또. 야, 땡겨라, 풀다 이거. 아, 이거 굵다. 빨리 니까 가도 니까. 여기. 아, 니네 항상 대가 그거라. 10분도 안 돼 대여섯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와 물다. 친구들에게 비밀의 장소를 내준 유곤 씨.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는 아버지. 세면도구까지 챙긴다. 이번엔 가까운 울릉도가 아닌 멀리 서울에 가는 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더니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 남들 저기 주변 내려가. 주변 나갔으면 주변 내려가 먼저 내부터 이렇게 난가면 나지 이거 떨어져가 또. 여름철에 특히 힘든 병인데 요즘 같은 무더위에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 몸이 좋지 않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는 길이다. 그동안 꾸준히 약을 드셨으니 이번엔 상태가 좀 좋아졌을까. 아들은 걱정이 앞선다. 또 한 대. 이거 일반적 하나. 웃긴 줄 알냐. 왜요? 또 한 대서 나가. 아버지가 잘 도착하셨는지 걱정이 돼 전화기를 잡은 아들. 불나는데도 자꾸 발소되잖아. 그런데 전화기가 또 말썽이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쯤 도착했는데요? 그 막내 딸 만나기로 했는겨 막내. 예. 이것저것 챙겨 묻는 유곤 씨. 이럴 때 보면 참 곰살궂은 아들이다. 아내가 세상을 뜬 뒤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1년째 약을 먹고 있다. 몸 상태가 좀 좋아져야 아들도 걱정을 덜 텐데 이래저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몸무게?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죠. 처음에는 입이 건조가 되고 이 오랜만에 걸으면 숨이 차고 이 손발이 장기하고 탁탁 떨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약을 먹은 뒤 증상은 좀 나아졌다. 덮였겠는데 뭐. 네? 약을 다음번에 오면 내가 줄여드릴게요. 예. 석 달분 또?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안 없겠습니까? 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거는 더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많은 거 불안해요. 내가 지금 3개월분을 드리면서도 불안해.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아들 혼자 두고 오는 게 미안해 약을 한꺼번에 받아가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예, 이렇게 좀 저기 한 사람들은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가고. 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막내딸이다. 더운데 고생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까지 나왔다. 증세는 어떻게? 증세. 증세가 조금 나아졌네. 많이 나아졌대. 그래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이게 내 가면 전날게 막내인데다 딸이라 서울에 혼자 두는 것이 늘 안쓰럽다. 이렇게 잠시 만났다 헤어질 때면 아버지는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어느새 딸도 눈물을 글썽인다. 들어가거라.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딸을 달래서 보낸다. 그래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훌쩍이며 걸어가는 여리디 어린 딸. 그래가 내가 여기 오면 전내가지고 안 만날라지. 만날지는 반가운데 헤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섭섭하거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서 내가 전부리고 전화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고 내가 왔다 간들 전화를 안 하거든. 그럼 지는 이제 안 온 줄 알거든. 아빠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좀 표현하기
표현하는 거에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도 항상 이래요. 이러면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매번 눈물을 흘리고 만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외딴 섬에 외롭게 남아있는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못해서 들어오려면 울릉도를 거쳐 또다시 배를 타야 하는 먼 길이다. 겨우 이틀 만에 보는 아버지인데도 아들은 무척이나 반갑다. 아버님 그 이마도 입을 넣네요. 맞지? 빨리 올라가자. 자주 나갈 수 없으니 울릉도 딸네 집에 들러 김치며 부식거리까지 꼼꼼히 챙겨오셨다. 대수시면 요즘은 무슨 뭐 외출이나 이런 걸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고 또 뭐 농사 일이 끝이 나가면 그때는 한가하니까 마음대로 온돌 댕기도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어딜 뭐 외출하든지 볼일 보러 가든지 볼일 보러 가도 마음은 여 섬에 여 죽도에 있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약부터 챙겨드리는 아들 유곤 씨. 한약은 여름이라 더 기력 없어 하는 아버지를 위해 유곤 씨가 준비한 거다. 이거 한숨 자야지. 갑상선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아버지. 뭐 시심하게 하는데 이걸 이병 같은 경우는 계속 앉아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이러자고 하시니까 먼 길 다녀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서는 아들. 아버지와 함께 일을 나가는 길이다.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밭일을 마쳐 놓아야 한다. 몸도 안 좋으니 이제는 일을 좀 놓았으면 싶은데 아버지는 밭일만큼은 아들 혼자 내보내지 않는다.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7남매를 키운 아버지. 이곳은 아버지가 땀과 정성으로 일군 아버지의 터전이다. 농사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떡이 잘 뗐어 그냥. 요거 몇 년 키우신 거예요? 여기 7년. 7년? 예.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기운이 난다. 찍었어. 찍었어. 아버님보다 많이 서투른 것 같아요. 안 돼. 캐릭이 아버지보다 나는 많이 찍어서 기운이 말아서 없지고 그때 잘 될 때는. 그래 아직 어디 나와가지고 밭을 씩 돌아보면은 농사 잘 때면 기운이 내가 농사 지은 피땀 흘리고 했는 그 노력이 있구나. 보람이 있어요. 예, 때가 있구나 싶은 게 참 그때는 기분이 좋아 이거. 수확의 기쁨이 없다면 그 고된 농산일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바구니 가득 담긴 더덕만 봐도 아버지는 배가 부르다. 천상 농사꾼인 아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죽도의 농사꾼이 되고 싶다. 일을 하다가도 식사
식사 때가 되면 빨리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한다. 아버지가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해드려야 한다. 두부도 좀 더 위에 맛있는데 두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야채마다 양파하고 파하고 뭐 이런 야채마다. 무료할 때 라디오는 좋은 친구다. 라디오를 항상 옆에 끼고 하시네요. 예. 밥할 때만. 부엌에 들어놓을 동안은 라디오가 내 처럼 그래야 정보도 없고. 예, 뭐 밖에 우에 들어간다는 거. 이 라디오 이거. 그래가지고 뭐 전기에서 TV 같은 거 내 켜가 볼 수 없는 거. 작은 라디오 하나로 행복해지는 순박한 아들 유곤 씨. 농산일을 하며 음식 준비까지 하려면 힘들 텐데 아들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죽도부터 한 바퀴 돌아본다. 조용하던 섬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데 아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어떠세요? 좀 마음이 아프다 할까. 이 몸하고 이 섬하고 내 몸하고 한 덩거리인데 그런 느낌 들거든요. 왜 혼자 계속 앉아. 어떤 데는 뭐 혼자 20일치도 한 달씩 내 있어 봤거든. 그러니까 완전 내하고 뭐 통하는 것 같은데 이 깨끗한 상태에서 말이지 예분 들어가지고 막 밟고 막 이런 뭐 하러 가게 되게 뭔가 좀 섬 자체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개인적으로 섬이 아프다 이런 생각 들고. 죽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곤 씨. 그러니 어떻게 죽도를 떠나겠는가. 더구나 아버지도 홀로 계시는데 이거 많이 나는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순박한 총각 유곤 씨는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다. 어떤 아가씨 원하느냐고. 아가씨 원하는 거 있으니까 그냥 살 나가시면 되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뭐. 나이는 몇 살 이래 그걸 다 알아야지 되는군요. 나이하고 스타일이 필요 없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아가씨. 아무래도. 예, 아니 이형 나이는 몇 살인데? 여기 저 36살입니까? 36살이에요. 예, 한 나이 한 30쯤 되는 아가씨에다가 좀 살 수 있는. 어머니 보니까 이상 보니까 스타일인데. 더러 이런 관광객들이 있다. 기대는 안 하지만 기분이 좋은 유곤 씨. 아버지도 관광객들에게 더덕을 깎아준다. 잡수고 힘 좀 냈어. 중매 쓴다니까 서비스로 드리는 네, 서비스. 잠시 머물다 또다시 떠나는 사람들. 힘들더라도. 상념에서 벗어나려면 뭐든 일을 해야 한다. 섬에선 바닷바람이 강해 집도 자주 손질을 해주어야 깨끗하다. 뭐든 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섬 생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에서는 살 수가 없다. 깔끔한 집이며 정원은 보통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죠. 하고 이제 부자간의 삶에는 사람께 뭐 주저부리야 이런 식으로 산다는 그런 거를 내가 자꾸 이제 탈피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 조경도 꾸미고 자꾸 일을 한다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 여기서도 우린 잘 산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초기 오면은 뭐 산다고 뭐 초가집 하나가 달랑 줄 안다니까. 40년간 섬에 살아온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노총각 아들. 부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섬 죽도에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가면 전화하고. 예. 전화 꼭 드릴게요. 예. 건강하시고요.
취재진도 죽도를 떠나왔다. 외딴 섬 죽도에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 남았다. 절벽 위의 하얀 집, 그곳엔 죽도의 풍경만큼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부자가 살고 있다.